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오늘도 밖에 날씨가 만만치 않습니다. 그래서 오늘도 부지런을 떨었어요. 오전에 자전거를 쭉 타고 나가는데 여느 때도 늘 그래요. 꼭 잘 타는 중에 꼭 못된 놈이 한둘씩 뛰어나와. 꼭 나이 먹은 늑다리 한 놈이 있는데 그 새끼는 꼭 우통을 벗고 타요. 에? 그 미친놈 아니요? 자전거 타는 것도 공공장소예요. 공공장소에서 우통 벗고 타는 놈이 어딨어? 그 미친놈 아니야? 그러니까 욕 처먹는 거야. 나이 먹어서 이 늑다리 새끼가 왜 저렇게, 그런 놈은 그냥 비가 억수같이 오는 날 천둥 번개 치는 소낙비 내리는 날만 나와야 되는데 그 미친놈이 왜 그렇게 타고 다니냐 이 말이야. 그욕 처먹는 것도 방법도 여러 가지야. 에이? 좀 곱게 늙어야 돼. 나이 먹을수록. 에이? 자전거 타고 이 한강에 가는 이유가 뭐냐면 여긴 좁잖아요. 사무실 좁잖아. 근데 쫙 가면 한강이 넓어. 그렇게 한강이 넓어 보일 줄은 몰랐어요. 맨날 뭐 차 타고 다니고 그랬는데 실제 자전거 타고 와서 거기 가서 쫙 보니까 굉장히 넓어요. 그냥 마음이 탁 튀어. 그 바닷가로 가거나 높은 산에 올라가면 그래서 마음이 쫙 넓어지는 이유가 그건 것 같아요. 그래서 넓은 곳을 자주 보면 마음이 넓어집니다. 넓어져요. 그래서 자주 산에 오르도록 그렇게 하세요. 또 그 가다 보면 중간쯤에 가다 보면 장미 농원이 있어요. 장미 농원인데 거기에 꽃이 굉장히 많아. 근데 형형색색이라고 표현하지. 그렇게 많은 꽃들인데 까만 장미는 없어요. 그 까만 장미 있나 하고 자전거 세워놓고 다 찾아봐도 까만 장미는 없어요. 근데 까만 장미를 인터넷 찾아보니까 까만 장미는 없어요. 까만 장미는 없고 그냥 적자색 장미는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 까만 장미의 그 꽃말 보니까 뭐 당신은 영원한 나의 것, 증오, 원한, 나에게서 벗어날 수 없어,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대요. 어쨌든 뭐 이런 생장 조건 뭐 여러 가지로 해서 뭐 이렇게 색깔이 다양하게 나오는데 까만색 장미는 없어요. 그리고 왜냐하면 꽃은 음양오행상의 화예요. 그리고 까만 것은 색깔로 보면 음양오행상의 수야. 꽃은 피도록 돼 있어. 이렇게 벌리도록 돼 있고 까만색은 오그라들게 돼 있어. 그렇기 때문에 까만색은 없습니다. 미안한 얘기지만 아무리 변종을 해도 까만색 꽃은 나올 수가 없어요. 그게 자연의 조화입니다. 그래서 어쨌든 내가 그 까만 장미가 있나고 유심히 찾아봤는데 까만 장미는 없습니다. 누가 저 까만 장미를 뭐 이렇게 뭐 생산해냈다 그러면 그건 아마 최고의 그 멋일 거예요. 한번 가서 만져보고 싶어 난. 자, 오늘 유튜브를 열은 이유는 나이 먹어서 그냥 여기저기 안 쑤신 데가 없다 이 말이야. 그냥 전부 다 쑤시고 이러는데 이게 뭐냐 이게. 그게 서양의학적으로 보면 섬유근육통증증후군이에요. 섬유근통이라고 그래요. 저 지방에 계신 분이 이 섬유근통 증후군을 30년을 앓고 있대요.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. 이분뿐만 아니라 요 가까운 곳에 사시는 분도 이 섬유근통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왜 이렇게 쑤시는가? 전신 통증을 호소하고 아니 몸이 불편해. 그걸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일반적으로 섬유근통이라는 거, 만성 전신 통증의 가장 큰 원인이다. 뭐 저는 어딘지 모르게 아파. 전신의 근골격계에 광범위한 통증이나 앞통점이 나타나면 하루 종일 피곤해. 그리고 아침에 이 목 뒤 목덜미가 뻣뻣하고 잠을 못 자는 이런 불면 증상이 나타나요. 여기서 근골격계라는 것은 동양의학적으로 보면 근육은 간과 연관돼 있어요. 그 다음에 뼈다귀, 골격은 신장과 연관돼 있어요. 그래서 신장과 간 기능이 저하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.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의하면 2016년도 섬유근통으로 진료받은 인원 7만여 명, 7만 3명이에요. 여기에 보면 여성이 68.9%, 48,217명, 남자가 31.1%, 21,786명이 받았어요. 근데 왜
여자가 남자보다 2배가 많으냐는 거예요. 제가 볼 때는 여자들이 차가운 여건에서 생활하고 또 무언가 욕심이 많은 거야. 그리고 비교, 욕심, 그 다음에 미움, 분노, 원망 이런 마음들을 많이 갖고 있어서 남자보다 여자가 2배가 더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차가운 환경이라는 것은 이 하체를 내놓는 거야. 샌다로 신고 댕기고 그냥 그 반바지 입고 생기고 또 뭐 그 뭐야 그냥 짧게 입고 생기고 그리고 또 그 왜 이렇게 차가운 걸 좋아해? 에? 에? 이 섬유근통, 이 섬유근육 통증 증후군이 왜 발생하냐? 섬유근통이 왜 발생하냐 이게 서양의학적으로는 원인 불명입니다. 그래서 지각 이상이다라고 추측만 할 뿐이에요. 그 내용을 보면 중추신경계에 세로토닌이 감소되고 있다. 이런 섬유근통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두 번째는 성장 호르몬이 감소되고 있다. 스트레스에 의한 부신피질 호르몬 분비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율신경계 기능이 이상되고 있다. 기능 이상으로 해서 발생되고 있다. 그러면 중추신경계 세로토닌이 감소됐다. 이건 콩팥과 관련돼 있어요. 그 다음에 성장 호르몬 이건 콩팥과 관련돼 있어. 그 다음에 부신피질 호르몬 콩팥과 관련돼 있어. 자율신경계 기능 이상 콩팥과 관련돼 있어. 콩팥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콩팥 기능이 좋아지지 않으면 이 병은 못 고친다는 거예요. 아시겠어요? 네. 전체적으로 보면 호르몬 이상 반응으로 통증이 느끼지 않아도 될 곳까지 자극이 돼서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. 그래서 전신에 걸쳐 만성 통증으로 나타나는 게 이게 섬유근통이에요. 이 외에도 우울증, 불안, 건강염려증 같은 정신질환, 감염증과 같은 내과질환, 뭐 수술, 이 잘못해서도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. 우리가 여기서 세로토닌 호르몬, 이거는 행복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이고, 부신피질 호르몬, 부신피질용은 콩팥 위에 달라붙어 있어요. 거기서 생명유지 없어서는 안 될 호르몬이 전부 다 콩팥 관련돼 있잖아요. 그리고 이 섬유근통의 주요 증상들은 전신의 통증이 나타난다는 거예요. 어쨌든 어깨나 목 같은 데 척추 부위의 통증, 이 외에도 이 몸이 뻣뻣하고 굳고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통증, 우리하고 아침에 근육이 뻣뻣하고 관절이 뻣뻣하고 그 다음에 손끝 발끝이 파래지고 하얘지고 레이노 증후군도 나타나요. 수면장애, 피로감을 흡수가 자다 깨다, 기억력장애, 인지장애, 두통, 불안, 우울증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게 바로 이 섬유근통의 주요 증상들이에요. 어쨌든 전신이 아프다는 겁니다. 그리고 이런 섬유근통을 느끼는 사람들은 정상인은 못 느끼는 통증까지도 예민하게 통증을 해요. 우리 몸에 18곳에 이런 통증을 느끼는 부위가 있어요. 그 중에 11곳 이상에서 통증을 느끼면 이걸 섬유근통으로 이게 판단하는 거죠. 이 외에도 뭐 과민성 대장증후군, 방광, 편두통, 생리통, 뭐 이런 흉통도 나타나고 이게 아주 복잡해요. 안 아픈 데가 없다는 거예요, 한마디로. 그리고 특이한 것은 수면 부족, 그 다음에 스트레스가 많이 받으면 이게 통증이 더 심하게 나타나. 그러면 좀 휴식하고 스트레스 덜 받으라는 거 아니에요, 자오관. 성질 더러워서 나오는 게 섬유근통이요. 쉽게 얘기해서 충분한 수면, 그 다음에 온수무욕하고 적당하게 운동하면 증상이 또 좋아진다. 그러면 스트레스가 주 원인이야. 성질이 더러운 게 섬유근통 발생의 원인이다. 이렇게 보면 되냐. 쉽게 얘기해서. 그럼 성질이 좀 좋아져라 이 말이야. 서양의학적으로 치료보면 뭐 운동치료, 유산소 운동해라, 뭐 근력 강화 운동을 해라, 뭐 인지행동치료, 마사지를 해라, 뭐 약물치료 이런 다 본인이 스스로 해야 돼요. 약물치료하면 콩팥과 간이 망가지기 때문에 이거는 영영 못 고치는 병이라고 보면 돼요. 그냥 통증을 완화하는 것뿐이지 고치지는 못해요. 동양의학적 소견을 정리하면
섬유근통, 뼈다귀, 호르몬 관련된 것은 신장과 관련돼 있어요. 그 다음에 근육은 간과 관련돼 있어. 그래서 신장과 간 기능을 보강하도록 해야 돼요. 그래서 오장육부 중에 신장과 간 요 두 개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요 기능을 좀 업그레이드, 좀 업데이트 올리자 이 말이에요. 기능을 좀 보강시켜주면 오장육부의 기능이 조화와 균형을 맞을 때 이 섬유근통은 서서히 치유됩니다. 그리고 우리 몸은 뼈다귀에 관련된 것은 3년 10개월이 돼야 치유가 돼요. 아시겠어요? 뭐 단기간에 뭐 3, 4개월에 되는 건 없습니다. 뼈다귀 질환에 관련된 것은 3년 10개월. 아시겠어요? 일반 혈액순환과 근육에 관련된 것은 최소 6개월이 지나야 되고, 그 다음에 서양의학적으로 보면 이 뭐 권고사항이죠. 이걸 좋게 하기 위해서 충분한 수면을 취해라, 규칙적인 운동을 해라, 보건식을 섭취해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어요. 여기서 충분한 수면, 승질을 좀 죽이라 이게요. 아시겠어요? 근심 걱정을 좀 버려야 돼요. 그래야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. 근심 걱정이 많아서는 절대 잠을 잘 수가 없어요. 그건 콩팥과 관련돼 있어요. 그 다음에 규칙적인 운동을 해라. 이건 정상적인 체온을 유지하라는 거예요. 운동하는 것은 우리 몸의 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이 근육을 수축했다 이완하고 하면서 몸에 열을 내는 거 아니야. 정상 체온을 유지. 그럼 정상 체온이 정상 체온보다 낮다는 거 아니야. 그럼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보건식을 섭취하다. 영양을 섭취하자. 골고루 하자. 그게 생식이에요. 그래서 신장과 간 기능을 보강하도록 배합 비율을 달리하는 생식을 먹는 것이 기본이에요. 그리고 운동해야 돼요. 또 이와 유사한 그 증후가 있어. 근막 통증 증후군과 유사해요. 근막 통증 증후군은 이 동양의학적으로는 담적이라네. 뭐가 뭉친 거야. 딱딱하게 뭉친 거. 서양의학적으로는 근막 통증 증후군이라고. 그 얘기입니다. 비슷합니다. 전부 다. 그리고 그러면 신장과 간 기능이 약해진 원인이 뭐냐 이게. 그게 과도한 스트레스예요. 스트레스, 미움, 분노, 원망, 비교, 욕심, 그리고 용서를 해야 돼요. 용서 안 하면 안 돼요. 그리고 내 몫만큼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것을 깨우쳐야 돼요. 아, 질병의 발생 원인, 내 잘못이구나 하는 걸 깨우쳐야 돼요. 두 번째는 단맛의 과식이에요. 인스턴트, 청량음료, 드링크제, 케이크 같은 거, 그 다음에 유제품, 들쩍지근한 거, 설탕 들어간 거, 아스파탐, 스테비오사이드, 이런 것들은 신장과 간 기능을 저하시켜요. 동양의학적으로 목국, 토요, 토국, 수의 문제가 이런 발생시키는 거예요. 그래서 혈액의 점조도가 높아서 이 혈액순환 장애를 시켜요.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오른쪽 발 보면 이 용천열 발바닥 가운데하고 새끼 발가락 밑에 보면 간 기능 반사가 있어요. 여기에 뭔가가 딱 만져보면 딱딱하거나 거기에 점이 생기거나 꾸덕살이 생기거나 뭐 사마귀가 생기거나 각질이 생기거나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요. 그런 사람은 근막 통증 증후군, 또 여기 있는 이 섬유근통,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. 그래서 발을 따뜻하게 해라. 맨발로 걸어라 했거든. 여기를 자극하기 위해서. 개선책, 그러려냐고 미움, 분노, 원망, 용서하라 이게. 미안해요, 고마워요, 감사해요,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야. 아시겠어요? 근데 하루에 몇 번이나 미안해요, 고마워요, 감사하는 얘기를 하냐 이 말이야. 안 하잖아. 그 다음에 신장과 간 기능을 보강하고 이 영양 공급을 보충해서 생식, 오장육부의 조화 균형이 유지돼야만 병은 고쳐져요. 어떤 병도 다 마찬가지예요. 그건 음식으로 오장육부의 조화와 균형을 맞추도록 하라. 그래서 약으로는 안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. 그리고 짠맛에 절여라 이게. 바닷가에 생활하면 좋아요. 해조류, 바다 생물 많이 먹자 이 말이에요. 집에서 미역국 먹으면서 바닥에 있는 것들, 아시죠? 대가리 큰 거, 바닥에 있는 거, 기른 거, 이런 거 먹으라 그랬잖아 어제도. 그리고 맨발로 걸어라.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. 이 콩팥과 간 기능을 자극할 수 있는 건 맨발로 걷는 거예요. 생식 먹고 맨발로 걷고 간장독에 빠지고 소금에 절이고. 약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. 약을 먹으면 신장과 간 기능 또 저하돼. 그래서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는 못 고친다. 그 얘기예요. 아시겠습니까? 오늘 여기 섬유근통에 관한 이야기를 정리했습니다.
불편하신 점이 있으면 약으로 뭔가 약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. 음식으로 오장육부의 기능에 초화 균형을 유지하면 어떤 병이든지 치유될 수 있습니다. 아시겠습니까? 깨우치면 됩니다. 섬유근통에 관한 이야기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빨리 이겨내고 멋있게 생활합시다. 화이팅!